굵은 실로 꽉 꼬맨 상처를 오랫동안 유지한 뒤에 실밥을 제거한다. 이러면 거의 100% 실밥 자국이 날 수밖에 없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형 알려주는 남자 오지환 성형외과의 이용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봉합 상처 혹은 수술 후 실밥 자국이 생기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부가 찢어졌을 때는 이걸 봉합을 해야 되는데 실을 이용해서 피부를 묶어주는데 이게 벌어졌던 피부를 실로 이렇게 꽉 잡아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활동을 계속하면 묶여있던 피부가 계속 움직이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로 잡아놨던 그 부분이 점점 피부를 파고들게 됩니다. 이렇게 파고든 실 자국이 오랫동안 실이 유지되어 있으면 그 부분이 상처가 되면서 실밥을 제거하고 나서도 없어지지 않는 흉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수술 자국이나 봉합 자국이 실밥 자국을 남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봉합을 하면 실밥 자국이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봉합을 할 때 혹시 이중봉합, 삼중봉합 아니면 속봉합 이런 얘기를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부 봉합을 할 때 겉에만 굵은 실로 꼬매는 게 아니라 속에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안쪽을 녹는 실로 충분히 꼬매주고 나서 이제 피부 봉합 실 없이 충분히 유지되게 하고 그 위에 피부 봉합은 아주 가는 실로 몇 바늘만 봉합을 해서 일찍 제거를 해야지 실밥 자국이 남지 않게 되고요. 가끔 속봉합은 좀 대충 하고 겉에 있는 피부를 굵은 실로 몇 바늘 꼬매는 병원도 있어요. 이제 속봉합을 열심히 하지 않고 피부 봉합만 굵은 실로 꽉 쪼매서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실밥을 풀러버리면 살이 다시 확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봉합 상처는 실밥 제거도 더 늦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굵은 실로 꽉 꼬맨 상처를 오랫동안 유지한 뒤에 실밥을 제거한다. 이러면 거의 100% 실밥 자국이 날 수밖에 없고요. 속봉합을 열심히 해서 안쪽으로 벌어진 상처를 모아주고 겉에 있는 피부를 얇은 실로, 얼굴로 봉합하는 실로 꼬맨 다음에 그리고 안쪽에 충분히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실밥 제거를 할 경우에는 실밥 자국이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왜 실밥 자국이 남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느냐? 실밥 자국이 남게 되면 최종 흉터 모양이 이렇게 양쪽으로 점점점점점점 돼요. 그럼 이 흉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봉합 부분만 없애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는 실밥 자국을 같이 이렇게 없애야 돼요. 그러면 피부를 절제해야 되는 양이 또 늘어나고 수술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흉터가 넓어질 위험이 높게 됩니다. 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저희 과장님은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상처 벌어지면 다시 꼬매도 되니까 실밥 빨리 제거하라고. 네, 그 정도까지 빠른 실 제거를 강조하신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빠른 실 제거를 위해서는 속봉합을 충분히 해야 되고요. 속봉합은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환자분들이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좀 봉합을 해 주셔야 되는데 확인할 길은 따로는 없고 이제 우리 환자로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피부 봉합한 게 얇은 실로 봉합이 됐는지 그리고 실 제거를 일찍 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얇은 실로 빨리 하면 아 속봉합이 튼튼하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누가 봐도 굵은 실인데 막 2주 지나서 뽑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실밥 자국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세한 봉합을 통해서 다시 봉합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봉합을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수술할 병원을 알아보실 때요. 너무 급하다고 사전 정보 없이 대충 알아보지 마시고요. 어떤 실을 사용하는지 어떤 결과를 얻는 병원인지 충분히 잘 알아보신 다음에 수술받게 되신다면 수술 후 흉터 등 결과가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